네, 오늘 주식 종목 리뷰는 HLB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신 분들 구독 버튼이랑 좋아요 버튼 꼭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야, 우선 박수 드디어 터졌습니다. 이거 뭐 며칠 전에 지난주에 올려드렸죠? 지난주에 딱 올려드렸고 우선 이 정도 라인까지는 움직임을 좀 보일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이것저것 설명을 좀 드렸었는데 그 그림이 좀 나와줬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왜 아직도 약간 조금 특이한 부분들이 있다라고 느껴지는 것들이 있어서 약간 추가 브리핑 느낌으로다가 지금부터 좀 어떻게 봐야 되고 포인트들을 뭘 잡고 봐야 되는지 뭐 그런 것들 좀 체크를 해서 다음 흐름들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뭐 투자대학 HLB 치시면 뭐 요 있어요. 여기 올려드렸던 거 큰 흐름은 똑같거든요. 이제 제가 디테일한 부분들만 좀 잡으려고 하고 있는 거니까 큰 흐름을 좀 읽으실 때는 그 직전 영상 보셔도 괜찮습니다. 어차피 지난주에 올려드린 거니까. 그래서 지금서부터 디테일을 좀 잡아볼 건데 이번에 이슈가 또 나왔어요. HLB가 뭐가 나왔냐면은 이번에 리보세라는 관련해 가지고 이 항암제 병용요법 폐암 유효성을 입증을 했다 이런 얘기 때문에 신고가에 도달하게 되었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읽어보면은 이 HLB가 표적 항암제 리보세라닙과 면역 항암제 캄렐리주맙의 이 병용요법의 임상 이상 결과가 최근에 이 스위스에서 열린 유럽 면역 항암 학회에서 발음이 어려워요. 이 발표가 되었고 해당 요법이 기존 적용 중인 간암뿐만이 아니라 폐암에서도 유효성이 입증이 됐다라고 밝혔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되다 보면은 이 HLB가 올해 초에 중국에서 리보세라닙이랑 캄렐리주맙의 이 병용요법에 대해서 간암 1차 치료제 허가를 받았고 미국 FDA에서도 이 간암 치료제 품목 허가를 신청을 했다라고 하는데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하면 아무래도 이번 임상 결과가 나온 것들을 토대로 미국 FDA 허가 가능성이 굉장히 커질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기대감이 몰리다 보니까 지금 추가적으로 랠리를 치면서 움직이고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선 뭐 허가 가능성이 커졌다라는 거지만 이게 사실 제약바이오는 어쨌든 가능성이 생겼다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그림을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 사실 다른 업종은 좀 빡빡해요. 다른 업종들은 뭐가 됐다, 뭐 아니면 뭐 투자를 하기로 했다, 막 이런 게 확실히 뭔가 팩트로 좀 나와줘야 그걸 가지고 좀 움직이는 편인데 제약바이오는 사실 그 사람들의 기대감의 허용 범위가 굉장히 높거든요. 이게 뭐 미래에 사실 업종 자체가 무조건 됐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탈모를 치료할 수 있습니다. 이게 아니더라도 할 수 있다라는 이런 효과가 보이기 시작했다. 앞으로 이런 가능성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사실 움직이는 근간 자체가 이거기 때문에 사실 기대감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건 물론 되면 더 좋은 거고 안 돼도 이런 기대감을 만들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수급이 몰리는 게 제약바이오이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괜찮은 이슈가 지금 나왔다. 그리고 요걸 토대로 가격 반응도 잘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번에 나오는 얘기는 좀 설명을 한번 드리고 이제 기술적으로 들어가서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제가 이제 요날 찍어서 올려드렸어요. 요날 딱 거래 몰리면서 난리치던 날 요날 딱 찍어가지고 올려드렸는데 제가 설명을 드렸던 게 지금 이 HLB가 결국에는 박스권으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박스권으로 움직이고 있는 이 기본 원리가 박스권은 항상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항상 차트 뭐 어떤 종목을 불문하고 박스권은 나왔다라고 하면은 하단 부분에서 저점을 잡는 신호가 나오면 상단 라인까지 가려고 하고요. 상단 라인에서 이전 고점에서 돌파에 실패를 하는 그런 패턴들이 나오면 다시 하단까지 내려오려고 합니다. 이게 뭐 하는 거다? 왔다 갔다 하는 게 뭐 하는 거다? 힘을 모으는 거다. 항상 기억을 하세요. 이런 박스권 나왔다고 보면 힘을 모으고 있구나. 방향성이 나중에 위로 터질지 아래로 터질지 몰라요. 알 수 없죠.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밑에서 살리기만 하면 상단까지 갈 수 있고 이 상단 부분에서 돌파가 안 나온다 그러면 밑에까지 내려오겠구나를 기본 원칙으로 보시고 이게 이제 박스권의 이 확률 높은 룰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하단 부분에서 살리는 신호가 좀 나와주면은 상단까지 먹을 수 있는 자리들이 나오니까 박스권으로도 공략해 볼 수 있는 거고 여차에서 돌파까지 나오면 시세로 연결시키면서 나머지는 추세 홀딩으로 볼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밑에서 저점을 잡은 신호를 체크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런 패턴이 보통 이제 이런 패턴들이죠. 이렇게 이전에 있었던 저점 중요한 부분들에서 뭐 이중바닥형 종가 돌파 패턴 여기서는 핵심은 종가예요. 이중바닥형 종가 돌파 패턴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박스권 돌파 패턴 이런 것들이 나와주면 이게 저점을 잡았다라는 신호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뭐 대표적으로 3개 그려드릴게요. 이중바닥형 종가 돌파 패턴 물론 직전에 있었던 저점 근처입니다. 종가로 여기를 돌파하든지 삼중바닥형으로 이런 돌파를 만들어 내든지 아니면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박스권 그리다가 어쨌든 힘싸움을 하다가 이겼다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그림이 나와주면 여긴 이제부터 저점 자리 잡겠다라는 그런 의도
내비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위에는 탄력이 굉장히 잘 붙는 구간이 형성이 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그림을 만들어주고 지금 요 최근에서도 이런 그림 만들어주고 돌파가 나오니까 어때? 슛을 쏘면서 움직임을 이어나가게 되죠. 그래서 이런 자리가 만들어 놨기 때문에 지금 기대할 수 있는 자리는 충분히 열려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기본적으로 올라갔었을 때 이전에 있었던 고점 라인 근처였던 이 정도까지는 제가 가능성이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던 이유가 뭐 지난 시간 이미 다 설명을 드렸지만,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이 자리에서 만들어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열릴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던 건데, 결국에는 지금 그 자리 근처까지 거의 다 왔다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여기서 이제 약간씩 뭐 시장 상황이 안 좋다든지 다른 변수들에 의해서 조금 더 덜 가기도 하고 조금 더 가기도 하는데, 평균적으로는 직전에 있었던 고점 라인까지는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고, 아직 추가적으로 거의 다 오긴 했지만 아직 추가적으로 더 움직일 수 있는 폭은 남아 있다라고 보고 있으니까, 뭐 지금 자리서부터 이 윗구간까지 움직임 잘 지켜보시는 게 좋은데, 슬슬 한번 1차 목표가로 좀 볼 수 있는 자리에 영역에 근접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제가 좀 특이하게 보고 있는 부분들이 뭐냐면, 이게 고점을 형성을 하게 되면요, 이게 확실히 내가 좀 고점이다라고 볼 수 있는 신호들이 중간중간에 한 번씩 나오거든요. 그걸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이런 식으로 거래량이 미친 듯이 터지는 그림들이 보통 나와요. 고점 꼭다리에서 확실히 평소보다 미친 듯이 큰 것들이 보통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 그림이 아직 안 나왔어요. 여기서 하나 뽑아놓고 나서 추가적으로 랠리를 보여주고 있는데도 거래량 크기가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이게 보통 큰 거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서 피날레 작업을 보통 해요. 이게 마지막으로 보통 쥐어짜는 이런 움직임이 나오면서 힘을 과도하게 쓰는, 거래량이 쫙 과도하게 몰리면서, 사실 거래량이라는 건 1대1 물물 교환이기 때문에 이게 매도 물량이 나오기 시작할 때부터 거래량이 터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샀으면 누군가 여러분들한테 팔았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여러분 입장에서 산 거지만 누군가 입장에서는 판 거죠. 어차피 여러분들이 샀어도 그건 거래량으로 나타나고, 누군가 팔았어도 팔지 않았으면 애초부터 거래량이 나올 수가 없지. 왜? 거래가 성립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거래량이 보통 많이 터진다라는 거는 힘을 많이 썼다라는 소리로 볼 수가 있고, 거기서 매도 물량도 많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는 신호여서 보통 단기적으로는 어쨌든 거래량이 터지면서 피날레를 장식을 하고, 뭐 잠깐을 꺾던 크게 꺾던 어쨌든 꺾는 움직임이 보통 나오는데, 약간 특이한 부분은 지금 그 거래량이 나오지가 않았어요. 이 정도밖에 안 나왔거든요. 요 정도는 나와야 그래도 단기적인 고점 신호를 완성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 이게 안 나왔기 때문에 제가 봤었을 때 좀 더 기대할 수 있는 여력은 있지 않을까. 조금 더 쳐주면서 이 그림이 나오는 순간이 고점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나올 때까지는 추가적으로 좀 더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고, 뭐 여차해가지고 진짜 여기까지 움직인 다음에 아싸리 돌파까지 해버리면 더 베스트긴 하니까. 그래서 저는 힘은 충분히 남아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 남아있는 힘을 가지고 추가적으로 좀 쳐주면서 돌파까지 마련을 해주면은 좀 더 강한 시세로 좀 이어질 가능성이 생기지 않을까라고는 보고 있는데, 뭐 이건 어디까지나 사실 희망사항이고요. 그래도 리스크 관리는 중간에 해야 되니까 어쨌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추가적으로 좀 더 쳐줄 수 있는 가능성이 힘은 남아있다 정도로만 체크를 하시고, 이제부터 어떻게 대응을 해나가셔야 되는지 그런 것들 좀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우선은 이 약간 단기적인 목표 구간으로 볼 수 있는 구간 사실 도달했다라고 아까 설명드렸어요. 이게 박스권이기 때문에 우선은 이 정도까지 오면은 거의 1차적인 파동은 연결이 됐다라고 보는 겁니다. 우선은. 근데 여기서 더군다나 약간 이렇게 박스권도 밑에서도 살짝 박스권을 그려주고 있었거든요. 여기서 이 힘을 넘긴다라는 관점으로 봐도 다음 목표가는 대략 지금보다 조금 더 윗구간인 한 5만원부터 6만원 정도 사이에요. 여기서 뭐 물론 그림이 잘 나와서 돌파가 나오면 매우 나있습니다. 대박입니다. 그때부터는 이마만큼 슈팅을 여기서 만들어서 이마만큼 끌어올리듯이 이걸 하나의 파동으로 잡고 한 번에 더 끌어올릴 가능성이 열릴 수는 있어요. 근데 문제는 실패하게 됐었을 때는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직 확정사항이 아니잖아요. 돌파하면 대박인데 돌파를 못하게 되면 어떻게 돼? 상단에서 실패하면 제가 뭐라 그랬어요? 박스권은 다시 밑에까지 내려온다고요. 근데 HLB의 이 종목의 여태까지 역사의 흐름상 얘는 중간에 이렇게 쉬어주는 구간이 없이 그냥 한 방에 이 쉬지 않고 하락을 만들어버려요. 보니까 이건 종목마다 좀씩 특성이거든요. 올라오면은 여기서 이전에서 보통 이렇게 간을 좀 보다가, 원래 이렇게 간을 좀 보면서 보통 같으면 저점 자리를 좀 만들어 놓고 있다가 꺾이면 거기서부터 보통 빼는 타입인데, 이 HLB는 한 번에 빼요. 그러니까 이게 리스크가 여기서
만약에 가주면 좋은데 안 가줄 때 전초 신호 없이 그냥 한 번에 빼버린단 말이에요. 올라가다가 이런 전초 신호가 없이 그냥 한 방에 뺀다고요. 이게 한 번에 빼요. 이렇게 한 번에. 여태까지 항상 한 번에 뺐잖아. 그러니까 얘는 사실 전초 신호가 많지가 않아서 우리 뭐 복싱 선수들 하면은 막 그 어깨 움직임을 토대로 원래 선수들이 이렇게 살짝살짝 몸의 움직임들을 보면서 그런 전초 신호들을 먼저 파악을 하고 솔직히 인간의 눈으로 주먹을 날라오는 걸 다 보고 있을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초 신호들을 보면서 원래 대응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HLB는 그 전초 신호를 잘 안 줍니다.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간다 쪽에만 놓고 여유 있게 해보기는 조금 타이트한 종목이에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었을 때는 우선 가주면 제일 베스트인데 물론 그림이야 다 괜찮고 이게 나올 때까지 움직일 수 있다라고는 보는데 우선 요 정도 근처 5, 6만 원 정도 근처까지 왔으면 1차적으로 볼 수 있는 목표값엔 도달한 게 맞거든요. 더 못 갈까봐 그러는 게 아니라 혹시 이렇게 똑같이 연결됐었을 때 그때 굉장히 상심이 커지고 리스크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저는 5, 6만 원 정도 선 사이에서 지금 자리 포함해가지고 요 정도에서 이제 수익이 꽤 클 거 아니에요. 이 정도 수익이다라고 하면은 분할적으로 어차피 중요 자리라는 건 확실하니까 여기서 분할로라도 조금 익절을 우선은 절반 정도 이상 챙겨놓고 남은 물량 가지고 욕심을 내보실 분들은 한번 홀딩해 보는 거고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은 절반 정도만 전량을 털고 마무리하는 그런 관점으로 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자리는 이제 1차적인 목표가 구간인데 얘는 전초 신호 없이 빠지는 경우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 미련 없이 절반 이상은 좀 익절을 해주시는 게 좋겠다. 그러고 나서 만약에 여기서도 그림을 잘 만들고 추가 랠리로 터트리면서 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그냥 좋은 거지. 욕심 더 내면서 남은 물량은 이 정도 파동값이 하나의 파동인데 이게 지금 2배짜리 파동이거든요. 만약에 6만 원 정도짜리 이상 넘어가기 시작을 하면은 저는 10만 원대 영역까지 충분히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10만 원부터 한 12만 원 정도까지. 그래서 여기 올라오는 지금 자리에서 분할 익절 한번 해주고 남은 물량이 터져주면은 10만 원부터 한 12만 원 정도까지 홀딩하다가 거기서 익절하는 전략으로 보시면 괜찮을 것 같고 만약에 뭐 올라가다가 실패한다라고 하더라도 리스크 관리하려고 절반 턴 거잖아요. 어차피 남은 물량은 내 본전에서 본전 이탈만 안 한다라 그러면 홀딩할 수 있는 거니까 본전 이탈 안 하는 선에서 홀딩하면서 추가로 다시 꺾고 가주면 땡큐. 못 가져도 수익 챙겨놓은 게 있으니까 이 밑으로 빠지면은 그냥 정리를 해버리면 여기서 플러스 여기 0원에서 정리하게 되면 합쳐서 플러스죠. 그래서 리스크 관리도 이런 식으로 하면 깔끔하게 할 수 있으니까 요렇게 대처 관점 세워놓고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도 더 갔으면 좋겠는데 갈 거라고도 뭐 생각도 하고 있고 지금 그 분위기 자체가 좋고 아직 이런 게 안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성이 있는데 얘가 워낙 전초 신호 없이 그냥 노박으로 빼버리는 애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타이밍 놓쳐버리면 한순간에 무너지거든요. 원래 종목 특성이라는 것 자체가. 그래서 그 리스크는 좀 배제시키고 분할로라도 조금 욕심 줄이고 조금 익절 챙겨놓고 보는 게 유리할 것 같아서 요거 좀 설명드리는 거니까 요것만 좀 체크해놓고 그 다음 흐름들 이끌어 나가시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총정리 한번 해드리면은 지금 박스권의 상단 라인 근처까지 거의 다 왔다. 물론 지금 시그널 자체가 매도 물량이 막 많이 쏠리고 힘을 과다하게 쓴 게 아니라 앞으로 이게 터질 때까지 추가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볼 수 있어서 뭐 여차하면 어차피 박스권 다음에 추세기 때문에 돌파 나오면서 이게 나오면 슈팅도 나올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다. 그렇지만 얘는 약간 종목 특성이 있다 그랬죠. 얘는 실패했었을 때 전초 신호를 안 줘요. 여기서 이렇게 혀준 움직임을 주는 게 아니라 그냥 한 번에 빼버리는 타입이에요. 얘는.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리스크 관리가 안 되고 한 번에 빠져버리면 그때는 굉장히 머리가 아플 수 있으니까 어차피 중요 자리인 건 확실하니까 여기서 분할 익절 한번 해놓고 남은 물량이 추가적으로 가주면서 움직임을 더 보여준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 자리는 한 10만 원부터 12만 원 정도까지를 2차 목표가 잡고 추세 홀딩 해보는 관점이 가능하고 여기서 절반 털었는데 만약에 무너져. 이 부분을 감안하려고 내가 절반 턴 거니까 남은 물량은 본전만 이탈 안 하는 선에서 홀딩하는 건 오케이. 만약에 본전 이탈하려고 그러면은 정리해주면 여기서 플러스 이미 수익 챙겨놨고 여기서 본전에서 나오면 합치면 플러스죠. 그래서 이렇게 대처하는 게 리스크 관리상으로는 가장 깔끔한 방식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니까 요 점 참고하시면서 요 특성들 체크하시고 보시면 되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요 정도면은 충분히 다른 것 같으니까 오늘 뭐 HLB 여기까지 해가지고 좀 말씀드리고 나중에 또 추가적으로 움직임 나오면은 그 부분 좀 한 번 더 다뤄보는 걸로 하고요. 오늘 영상에서의 내용은 저의 개인적인 견해였으므로 참고용으로만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